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또 그동안 쉬고 있던 지주사, 증권사,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그동안 또 한동안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잘 가요. 네, 그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MNC 솔루션도 그랬고 네.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어제 오늘 잘 가고 그렇죠. 헥토 파이낸셜도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계열사로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본업단의 성장 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월렛 원이라고 하는 네네.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해당 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수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회사인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뿐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부로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인수를 통해서 천명을 한 만큼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헥토 파이낸셜과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해드릴 기업도 네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결제 이런 핀테크 쪽과 연관이 지어지는 기업이에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이나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한동안 굉장히 붐업 됐다가 맞아요. 한번 거품이 확 빠졌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9월 들어서 다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쿠콘이라는 쿠콘. 기업이에요. 사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이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정확히 기업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딱 모르겠어요.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헥토 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기업은 가상 계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간편 결제다 그리고 펌 뱅킹이다 이런 금융 데이터베이스 망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자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게 헥토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헥토 그리고 헬스케어를 통한 이런 헬스케어 건기식 사업, 그쵸. 유산균 쪽이죠. 그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쿠콘 쪽은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핀테크 쪽인데 뭘 하는 기업일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쪽은요 우리가 API 쪽 국내 1위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API가 뭔데? 그러니까 API가 뭐죠? 저도 이런 뭐 네. 증권 거래하거나 이런 금융 쪽 이런 거 네. 사이트 이렇게 해보면 뭐 API를 뭐 설치하고 업데이트해라 뭐 이런 걸 맞아요. 보이는데 사실 API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네. 문과거든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뭐 수학, 공학 뭐 이런 쪽으로 정확한 들어가면 테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머리 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1위의 데이터 AP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근에 페이먼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럼 API가 뭐냐?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인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뭔지 알잖아요. 네네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PI는 우리가 원재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접할 수 있게끔 그걸 구성을 해주는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도 모 프랜차이즈 업체 가가지고 키오스크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키오스크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주문하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터치하죠. 누르잖아요. 터치하잖아요. 그림 터치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제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살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제를 하게 되는 결제하라고 거잖아요. 하죠. 그렇죠. 그러면 API는 뭐 하는 데냐? 실제 이런 우리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 기본이 되는 기본 빅데이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문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 시각화하는 거군요. 시각화하는 이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쿠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증권, 은행, 보험, 카드 우리가 모바일 화면에서 쓰고 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대다수 쿠콘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API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기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데 은행마다 보고 있는 우리가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구성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어디서 구성을 한다? 쿠콘에서 구성을 한다. 이런 쪽을 제공을 한다. 즉 이런 기반이 되는 지금 그 각 나오고 있는데 네, 사업 이 데이터 부분, 이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페이먼트 부분은 뭐냐? 네.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화면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API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부가 서비스 이런 부분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금융기관하고 실시간 결제망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밸류 뭐 좀 복잡한데 벤이라고 해서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벤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피지사 벤사 네네.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까지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이런 부분을 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잘 어느 정도 그림이 네. 그려졌습니다.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예를 들면 증권도 네. 주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백데이터들이 있고 숫자들. 주식의 네. 흐름과 뭐 실적과 거래량 감마 이런 것들이 숫자로나 데이터로만 있는 걸 그걸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딱 인터페이스화 해주고 네. 그거를 구성해주는 사업을 하는 게 한쪽에 절반 한축이고. 정도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연관이 돼서 아예 결제 시스템까지 연결시켜버리는 거기서 또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그렇죠. 이런 쪽의 사업, 파이낸스 사업이 또 절반 정도인 절반이고. 거. 이렇게 50 정도 하는 거네요. 역시 그냥 앵커가 아니네요.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큰 축은 두 개의 사업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API 쪽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업체들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고객사들이 어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많은 기업들인가요? 사실 은행, 증권, 보험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국내 1위 API, 그럼 이런 기본이 되는 이런 빅데이터 이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KB금융이라든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이런 쪽은 대다수 이런 부분과 공공기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도 실제 여기 그 쿠폰의 API 이런 망을 사용을 하고 결제망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을 그리고 결제 기반의 이런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이런 네. 부분을 대다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객사도 보시면요, 뭐 지금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QR 결제 있잖아요. 네네네.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QR 결제 이런 부분은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4만 개 이상의 ATM 이런 쪽과도 연결되어 있고 7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이런 가맹점과도 관련된 이런 API 자체를 제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 오프라인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과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실제 이런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 네네. 망에서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쪽이 이런 쿠폰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때 이제 몇 달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막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쿠콘도 같이 관련주로 그쵸. 엮여서 들어갔던 그렇죠. 거였군요. 그에 따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API를 구성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망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이 쿠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든 핀테크가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든 결국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API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API 국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쿠폰 같은 경우는 항상 거론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API 이쪽 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구축을 해놓고 네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실제 우리가 USDC, USDT 얘기하면서 서클이다, 네네네. 테더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국내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해외 쪽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서 상당 부분 좀 주가 반응 자체가 핫하게 최근에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측에 제가 뭐 지난주도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예. 이번 주에도 만나서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든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A부터 Z까지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국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이런 것들만 너무 부각되는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그쵸, 네. 오히려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레그테크 나오는데 네. 처음에 레그테크 이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레그 그쵸. 테크는 또 뭡니까? 레그테크, 레귤레이션, 규제. 규제. 테크,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는 거죠. 아. 앞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API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 인증. 실제 돈을 입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이상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 AML이다 KYC, Know Your Customer죠.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상거래 탐지, FDS 뭐 이런 FDS.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API를 가지고 구축을 해주는 거죠. 금융권에.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화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클릭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향후에 페이먼트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제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단순히 API만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용역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쵸. 인터페이스 구축을 해주고 그냥 SI 업체도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것들과 레그테크와 연관지어서 금융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페이먼트 사업부하고도 연결지어 버려가지고 마진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아요.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을 할 때 안정성 이야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네.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뭐 그 안정성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조인 것 같고 미국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나오는 게 맨날 얘기가 이러면은 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 뭐 대량 막 인출 사태 나타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아까 뭐 KYC나 FDS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보안,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는 건가요? 가장 기반이 되는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기반이 되는 이런 서비스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하고 실제 이런 부분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언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쪽이 보안 쪽 이런 네.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 자체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정비를 할 때 이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API를 가지고 실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실익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할 때 그러면 실제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뭐 국내 200만 개 이상의 QR 이런 그 가맹점과 4만 개 이상의 ATM 그리고 7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그러니까 그 해외 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을 네네. 국내 도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지어 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같은 해외 결제 사업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쪽. 그 글로벌 결제 플랫폼 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네이버페이에 실제 이런 결제망 자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올해는 그와 관련된 성과 자체는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즉 인바운드 이런 해외 결제 플랫폼과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연관돼 있는 추가적인 관련된 네.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 코인 투자 한참 초기 하셨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KYC 인증을 해야 그쵸. 거기에 거래소에 가입이 되고 막 그거 인증 절차하고 송금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사용하려면 이런 안정성과 이 개인의 정보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약간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내부로 좀 분석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뭐 전반적인 뭐 모멘텀들은 우리가 감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걸 대표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런 것도 이런 좋아요. 기업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한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 이런 키워드와 맞물려서 헥터 이노베이션과 지금 우리가 오늘 쿠폰을 살펴보고 있고 최신 트렌드니까. 예, 둘 다 이제 안정적인 실적 기반. 그러니까 국내 1위 사업자잖아요. 네네. 가상결제 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금 API 쪽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주주 환원 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밝혔어요. 공시를 통해서 그래요? 올해 40억 규모 자사주 자체는 매입을 지금 다 완료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연내 이런 부분은 소각할 예정 이런 것들이 매입하고 나오고 있기 소각하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계속 매입 소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매출 지금 보시면요. 네네. 매출당 같은 경우가 꾸준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1분기, 2분기 영업 이익당 그리고 OPM 보시면 20% 넘는 이런 네네. 지금 이익률 자체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 이익 보시면요. 지금 뭐 19억, 뭐 17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앞서 40억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를 그러게요.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상당 규모잖아요. 그럼 거의 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인데 작년에 한 166억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소각 이런 것들을 순익단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중이 큰데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158억이고 올해 한 160억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그중에 40억 소각이니까 25%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간 배당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밝혔어요. 중간 배당도요? 예, 올해부터 이제 정관 변경해가지고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의 10에서 20% 정도를 배당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환원율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서 한 절반 25% 정도, 4분의 1 정도 25% 거기에 더해서 배당까지 더하게 된다면 최소한 35% 이상, 즉 3분의 1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 거기에 모멘텀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중간 배당 도입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번업다는 사업 잘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좀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체크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 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잘 하고 어쨌든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최신 트렌드지만 네. 우리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기업들을 우대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을 좀 볼 텐데 매출단은 어쨌든 작년에 700억 원대를 넘었고 네. 매출은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약간 어떻게
정체돼 있다는 느낌은 좀 숫자로만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거를 뭐 이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보시면 22년도에 200억 기록을 했었고 재작년에 영업이익 166억 네. 그리고 작년에도 대략 한 166억 160억 대. 네. 그리고 이익단 매출단은 지금 645억에서 24년도 결산 기준 73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익단은 성장을 매출단 탑라인은 성장을 했는데 이익단은 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네네네. 나타났었죠. 뭐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 167억으로 네. 오히려 한 22% 정도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2분기에 대규모 일회성 프로젝트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한 5% 이상 성장을 하면서 한 47억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폭발적으로 매출이 여기서 성장을 한다.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안정적으로 매출단은 700억 전후에서 700억 지금 중후반대에서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네네네. 있고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SI 형태의 그냥 단순히 API를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사업 비즈니스 구조, 즉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데이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페이먼트 부분에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른 마진 자체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뭐 삼보 전진을 위한 뭐 일보 후퇴 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측에서는 지금 올해 자연 성장만 보더라도 최소 750억대 후반, 750억 이상, 700억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익단은 대략 한 160억대 전후에서 지금 이렇게 네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서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본원적인 경쟁력, API를 기반으로 한 페이먼트 사업부 확대 이런 부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알짜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도 확실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매출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훼손되고 뭐 꺾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죠. 유지를 하면서 새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PER이나 PBR 보면 지난주에 헥토 이노베이션도 그랬지만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죠? PR 자체도 보시면요. 이거 10배 언더.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내년 10배까지 기준으로 내려가네요. 가게 되면 대략 한 7, 8배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뭔가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만 있으면 그쵸, 예. 확실히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PER이나 PBR이 다시 따라가는 그런 식의 이 패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선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도 보시면요. 사실 뭐 2013년, 14년 이후부터 그냥 지난 10년간 보시면 그 밸류에이션은 대략 2.3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다, 조선 쪽의 수주 베이스로 LNG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 포워드로 5배, 6배가 넘어가는 그쵸, 모습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핀테크 관련 기업들 PER 자체는 대략 10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에 이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외국 페이먼트 사업자의 국내 진출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원화 스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외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과 맞물려서 시장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PR 10배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 시점 주가는 35,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깔고 우리가 4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때마침 이번 주에 들썩거리고 있어서 오늘 쿠폰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앞으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도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생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